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용 설명서에도 없는 수능 특강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부 2강에 있는 시의 내용 파트에 있는 논밭가라 김매고라는 시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요. 쌤이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더라 에서도 선언말 어미 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언말 어미 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문법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이 된 적도 있고요. 오늘 그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와 관련해서 어떤 핵심 문항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던 더와 관련해서 A와 B를 채우게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는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정시에서는 1인칭 화자가 자신의 상황과 정서를 고백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에서는 화자 자신의 상황과 정서가 아니라 화자가 타인의 행동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듯한 어조가 나타난다. 자, 이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할 때 쓰는 어미가 포함된 서술어 뭐를 통해 분명히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다가 선언말 어미 더 혹은 더를 딱 치면은 바로 이 뜻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의미만 알고 있었어도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술어긴 한데요. 자, 어쨌거나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쵸? 하더라가 들어가야 되고. 자, 이에 따라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직접 관찰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뭐만, 그렇죠, 묘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뭘 통해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그 저술어를 통해서 화자와 대상이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어말 어미 더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선어말 어미 더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출제할 것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EBS 해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시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관찰한 다른 인물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더라라는 어미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더라의 더라라는 어미 전체를 보기도 하고요. 혹은 선어말 어미 더만 꺼내서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어미가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해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미에 대해서도 해설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출제됐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2018학년도 6월 자, 평가원 모국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5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선어말 어미 더에 대해서 아예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쌤의 말을 계속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쌤과 함께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그리고 주어의 인칭, 용어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 와 같이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자,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가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에는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왼쪽에 보기의 본문과 연결을 지어봅시다. 자, 일단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이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지만 내가 이걸 확인한 행위는 과거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라고 하면서 누가 놀라워해? 내가 놀라워해. 자, 그래서 본인만이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니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거는 누구의 감정이에요, 여기서? 영수의 감정이 될 겁니다. 그쵸? 영수가 나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쓸 수 있다 라고 디귿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디귿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안 기쁘더냐. 자, 여러분들 우리는 몇 인칭이에요? 네, 1인칭 복수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찌하니 기쁘겠어? 왜 안 기쁘겠어? 너무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문의 형식을 가질 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인 더는 1인칭 주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마치 평서문처럼. 그쵸? 리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안 쓰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역시 쓰다 라고 느끼는 것도 그래서 5번도 가능은 해요. 근데 요 내용이 미음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자, 5번도 더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하지만 요것은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쵸?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음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쌤이 해봤는데 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오늘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선어말 어미 더의 특성과 제약이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더를 쓸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쓸 수 없는가입니다. 자, 더를 딱 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과거의 어느 때의
주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 혹은 보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하나씩. 자, 일단 더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서술하는 문장의 내용이 주체가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관찰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제약을 가집니다. 즉, 가라는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그가 어제 학교에 왔더라. 자연스럽죠. 왜요? 내가 봤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즉, 주체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관찰을 한 거예요. 그가 어제 학교에 온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도 마찬가지죠. 강릉이 춥다는 것 내가 직접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네가 가보니까 다낭의 날씨 어떻더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왜? 다낭을 갔다 온 너가 그곳의 날씨를 직접 경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작품에도 서술어 더가 쓰였다는 것은 내가 봤더니, 내가 보니까 어떤 농부가 논밭가라서 김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이가 있고 하면서 노래 부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와 관찰의 대상, 시적 대상이 다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더는 주체가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것이어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서술어에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을 때는요. 그때는 평서문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만, 그 다음에 의문문의 경우에는 2인칭 주어만 더와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의문문 중에서 수사의문문은 예외적으로 1인칭 주어가 쓰일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는 의도를 강조하려는 의미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평서문으로 봐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예문을 또 보시면 자, 영화 속 주인공이 떠나는 것을 보니 내가 슬프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녀가 슬프더라 혹은 너가 슬프더라 라는 문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녀가 슬픈 거, 그녀가 경험한 걸 화자인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가 슬픈 것을 화자인 내가 대신 경험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는 주체가 직접 경험했거나 관찰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자, 영화 속 주인공이 떠나는 것을 보니 너가 슬프더냐? 라고 묻는 의문문입니다. 너가 그 영화를 보고 슬프더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왜? 의문문은 너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그쵸? 나랑 대화하고 있는 청자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 청자만이 자신의 감정을 경험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슬픈 감정을 느꼈는지도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 영화 속 주인공이 떠나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하니 슬프더냐 라고 하는 것, 이거 수사 의문문이죠. 이 의도는 내가 매우 슬펐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1인칭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더는요, 회상하는 어조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거나 관찰한 것을 떠올리는 어조이기 때문에 주로 과거 시제로 쓰이고요. 그래서
아, 그의 생전의 얼굴이 눈에 선하더라처럼 쓰이고요. 혹시라도 알게 된 내용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과거이면 더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들으니까 그녀가 내년에 영국으로 떠날 계획이더라. 에서 그녀가 영국으로 떠나다 라는 것은 내년, 즉 미래의 일이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과거라면 더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내가 이 계획을 들은 것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화자가 타인을 관찰하듯이 자신을 타자화해서 관찰하고서 말할 때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더는 내가 경험하거나 관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자가 타자를 관찰하듯이 나를 관찰하는 예외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더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 내가 꿈 꿨는데 꿈에서 내가 친구랑 다투더라.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저기서 친구랑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관찰했던 것을, 과거에 관찰했던 것을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나 볼게요. 자, 내가 잠결에 동생 옷을 입고 왔더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동생 거더라 라고 내가 지금 새삼 알게 된 거야. 그치? 자, 요것도 역시 어때요? 마치 남에게 일어난 사건을 관찰해서 서술하듯이 새삼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를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더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출도 한번 됐던 부분인 만큼, 그리고 이렇게 문학작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 만큼 신경 써서 다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